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에게 편입은 땡땡이다. 기회다. 내 편입은 전환점이다. 상위. 네, 안녕하세요. 연고대 편입 전문 블리스 편입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3년도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편입 합격생분들을 세 분 모셨는데요. 이번에 합격하신 세 분에게 어떻게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편입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한 번씩 좀 질문을 드리려고 모셨어요. 이번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편입 TO가 총 4명이었습니다. 학사 편입 TO가 1명 있었고 일반 편입 TO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블리스에서 그 4명 중에 3명의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어서 이렇게 기회가 되어 세 분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 거냐면 자세한 순서는 이때 이제 영상 더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합격자분들의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한 분간 정도로 이제 순 씨부터 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에 학사 편입으로 입학한 노희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일반 편입으로 들어오게 된 이상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의 일반 편입반 허종웅이라고 합니다. 우선 정웅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합격자 인터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세 분께 전화를 드렸을 때 정웅 씨한테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물어보니까 조금 있다가 어차피 셋이서 만날 거라서 저희가 한번 의논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세 분에서 사실 입학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친하신 건가요? 저희가 네. 학자 파티 이후에 간단히 술자리 가지고 네.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네. 좀 친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수업도 많이 겹쳐가지고 같이 듣는 수업을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네, 그래서 핫쌤 전화를 받고 바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블리스 편입에서 합격자분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을 때 경제학과랑 통계학과뿐만 아니라 ingeni까지 모두 모아서 합격자 파티를 진행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ingeni통계학과 세 분이서 친해지시고 이렇게 또 이제 술자리도 가지고 하면서 친해지셨던 거네요. 편입생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학교에 적응하는 게 또 쉽지 않은데 그 부분은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블리스 합격자 파티에서 의미를 잘 풀어주시고 저희끼리 커넥션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덕분에 감사합니다.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가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동아리 같은 거 하시나요? 저는 지금 클라이밍 공부하고 클라이밍 동아리. 저는 응용통계학과 과 밴드부에 들어가서 과 사람들 좀 만나고 숙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밴드부 활동 하려고 하고 있죠. 저는 일단 수업에 집중하고 있긴 한데, 2학기부터는 카페 활동도 하고 그 학부생 인턴도 갈 예정입니다. 너희들이 안 치고 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 학생분들의 근황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세 분 다 너무 학과에 적응을 잘 하시고 학교생활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인 만큼 지원 동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응용통계학과 편입 도전에 앞서서 또 편입을 결심하기 전에 내가 왜 응용통계학과 편입을 결심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그 개발자 취업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살짝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쪽으로 취직을 하려면은 대부분 석사학위가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갈 수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통계학과로 편입학을 하면은 가장 빠른 방법이겠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알아봤을 때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는 경제 수학이랑 통계학을 공부하면은 이게 준비가 돼서 시간 낭비 없이 바로 갈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세대 응용통계학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형들과 달리 전공 공부를 하면서 편입을 준비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전공 지식도 쌓고 시간도 좀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최고는 그냥 그러면은 상윤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기존에 전적대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전적대에서 좀 더 높은 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와중에 통계학 전공을 하면서 통계학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거를 살려서 시험을 보면은 좀 나한테 맞는 전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세대학교는 편입시험에서 전공 지식을 본다고 해서 그래서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윤 씨 합격 수비를 보는 지원 동기 중에 한 번이라도 무언가에 진짜 간절함을 담고 간절하게 도전해보고 싶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네. 중간하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끝까지 한번 가거나 아예 망하거나 그래야지 미련이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되게 특이하신 게그 관련 이제 응용통계학과랑 관련된 뭐 스펙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없으시고 그러니까 또 완전 비동일계시는 컴퓨터공학과 진짜. 네. 네, 비동일계인데 이제 어떻게 응용통계학과에 지원하셨는지.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학교에서 통계학 강의를 몇 번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계학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통계학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통계학을 전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입을 알아보다가 연세대학교가 그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영어 시험이라든가 그 전공과 관련 없는 시험이 아니라 오로지 통계학과 경제수학 그 두 가지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통계학과에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스스로가 어떤 원래 원전공이었던 컴퓨터공학과에서 코딩에 재능이 없다고 느끼셔가지고 다른 걸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만난 통계학 수업이 재밌게 느껴지셔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준희 씨 학교 수업다 보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햇살론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충당하시면서 공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간절함이 이게 공부만 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부 외적인 것까지 신경 쓰면서 공부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혹시 아르바이트 하고 계셨나요? 전에 대학교를 다른 전적대가 있다던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에 뒤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마도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합격하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적대학교를 많이 보는 편입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출신 합격자분들이 꽤 많은 편인데 희준 씨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순수하게 학점은행제예요. 그러니까 전적대학교가 아예 없어요. 대학을 입학한 적이 없고 그냥 바로 학점은행제로 취득을 하신 분인데 내가 실패했을 때 돌아갈 대학도 없고 이게 대출까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벼랑 끝인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본인이 학점은행제 출신인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연고대라는 그 이름값이 높다 보니까 내가 이제 제가 학점은행제 출신인데도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약간 스스로도 그런 의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첫 해에 떨어졌을 때는 네. 제가 그때 당시 점수가 크게 모자라다 생각하지 않았어가지고 네. 혹시 학점은행제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뭐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공부에 열중하셔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내가 편입을 도전했는가요? 그런지 우리가 대학을 가는 방법에는 수능도 있고 편입도 있고 수시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재수를 하지 않고 편입으로 다시 한번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수능을 치면 또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수능으로 가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수에서 수능을 다시 공부하는 것보다는 편입이 조금 더 수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던 거네요. 수능 같은 경우에 범위가 굉장히 많지만 그 응용통계학과 편입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제수학과 통계학 그 두 가지만 보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편입 전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공부량이 수능으로 대학을 다시 준비하는 것보다 편입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작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학교랑 병행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여름방학 중에 편입을 생각을 하다 2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 휴학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뭐 휴학을 하긴 하셨지만 한 학기 만에 준비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베이스가 좀 있으셨어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통계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전적대에서 통계학도 원투를 수강을 하여 통계학에도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학도 제가 다 다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거를 블리스 과외를 통해서 많이 채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최저를 못 맞춰서 대학을 떨어진 것도 있어서 수능에 별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어나 과탐 같은 거는 대학 다닐 동안 건드린 적이 없으니까 역시 기억도 안 나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또 2년을 지금까지 2년 동안 대학생활을 한 거를 다시 수능하면 1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또 날리는 게 아까워서 시간상으로 봤을 때 편입은 3학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런 이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상윤 씨가 이제 재수가 아닌 편입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네요. 첫 번째로는 내가 잘하는 과목만, 내가 지금 나한테 유리한 과목만 준비해서 편입을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년이라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성공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1학년부터 들어가는 거고 3학년부터 들어가는 것은 2년 차이가 있어요. 그 두 가지라는 말씀이시죠? 네, 거기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제가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해서 이제 전공 관한 복습을 어차피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네. 복습을 할 겸 편입 시험을 준비하면은 이제 실패해도 학교 가서 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점도
영향이 있어서 편입이 저한테 너무 맞는 선택지였던 것 같습니다. 수능보다 편입이 더 좋은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월한 전형이다라는 데 저도 동의하는데 난이도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분명히 어려운 질문이다. 제가 제일 많이 마주하는 질문이 수능이랑 비교하면 뭐가 쉬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죠. 굉장히 다른 종류의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과 29번, 30번 문제랑 비교를 하자면 어떤 게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난이도 측면에서는 편입이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이 살짝 다르다고 생각해요. 편입 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좀 정의를 좀 더 잘 알고 이론이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깊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차곡차곡 쌓은 사람들이 잘 보는 느낌이고 고등학교 29번, 30번의 경우에는 그 단서들을 찾아서 퍼즐을 잘 조합하는 느낌이 강해서 요구하는 그 사고력에 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머리가 수학적으로 좀 트여있는 사고력이나 응용력이 뛰어난 학생들한테 유리한 시험 문제라고 보시는 거고 편입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론도 좀 누가 잘 쌓았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너 이거 알아?를 물어보는 시험이라는 말씀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이도 면에서는 편입 시험이 쉽다라는 것은 세 분 다 동의를 해주시는 거네요. 편입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인데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공 시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공 시험이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으시죠? 학업 계획서나 전적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수치화할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점수가 일렬로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 입장에서도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들을 가르는데 굉장히 최적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두 분도 이제 1차 필기 시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에 동의를 하시나요? 1차 필기 시험 외에 또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학업 계획서 그것도 중요하고 본인이 학업 계획서 잘 쓰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엄청 못 썼다가 후배에게 질타를 받고 바꾼 케이스인데 누구의 질타를 받죠? 진짜 밝혀도 되나요? 네, 밝혀졌습니다. 조쌤께서 솔직하시고 정확하시고 냉철하시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발전된 학업 계획서를 하셨군요. 블리스를 파트너로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는지 나에게 블리스는 땡땡이다. 저에게 블리스는 페이스메이커다. 저에게 블리스는 후원자, 서포터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블리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블리스를 약간 이용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었었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을 다 그때그때 원하고 말하면 다 제공을 해주셨어가지고 저를 약간 후원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블리스는 이정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부하는 건 저고 뭘 공부해야 할지만 그 지시를 받으면 열심히 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블리스가 이정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합격자분들의 디테일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편준생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겠죠. 우선 준비 기간을 조금 여쭤볼게요. 저는 5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7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쯤에 준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이제 여름방학 전쯤이나 기말고사 치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시작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첫 해는 5월 정도, 5월 조금 전에 시작했고 두 번째는 조금 늦게 6월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재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실력이 갈 길이 멀지 않다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수능이 쉬워요에 이어서 또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 이 질문 받는 때마다 저도 힘들어요.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하셨나요? 하루에 공부 몇 시간에 합격할 수 있나요? 물론 사마다 다르고 학생마다 달라요. 타이머로 재봤을 때 한 평균적으로 순공부 시간 6시간 정도 나왔어요. 6시간. 저는 8월 말부터 준비했었는데 이게 기간을 생각하면 3달 반 정도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루 최소 5시간 공부했던 것 같고 평균적으로 한 6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와 같은 베이스로 3월달 공부를 한다면 하루 한 2-3시간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한테 공부는 놀이였나요? 본인이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4월 정도에 시작한다 하면 처음엔 4-5시간 정도 너무 오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대신에 한 번에 할 때 집중해서 4시간 정도씩만 하다가 한 9월쯤부터 이렇게 확 템포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한 6시간 정도 하면 되면 한
4번에서 9번까지는 한 4시간씩, 9번까지 한 8시간씩. 아, 알겠습니다. 그 공부량이 노베이스 기준이라고 하셨나요? 이제 이 질문도 중요해요. 통계 대 경수 공부 시간에 어떻게 비중을 두어야 되나요? 저는 처음 개념을 배울 때는 거의 불가를 했는데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는 거의 경수 2, 통계 8, 아니면 1대 9까지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식은 어떻게 취했어요? 일주일에 내가 휴식은 이런 방법으로 취해요. 몇 시간 정도 쉬어요?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공부를 길게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휴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고 취미로 운동은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번 할 때는 4시간 정도 잡고 그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기적인 휴식 시간을 가지진 않았지만 아침에 공부를 시작하면 공부가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공부를 그만하고 그냥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조깅도 하고 등산도 하고 아니면 제 동네에 안 가보는 곳에도 한번 꼭 다녀보고 그런 식으로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공부하는 날에는 오모도로 공부법이라고 해서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꼭 휴식을 취해줬었어요. 도필로사 같은 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자체증 같은 것들을 해보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준쌤이나 학생들 그렇고 다른 수생 학생들도 너무 그거에 맹신하지 말고 서류 준비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가채점 결과라든가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 그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합격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직감들이 시험을 딱 치르고 나왔을 때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찢었다. 뭐 자신감이 아주 높으신 우리 희준님부터 여쭤보자면 어떠셨나요? 시험을 치르고 난 직후의 직감. 시험이 쉬웠다는 생각은 있었고 저도 첫 해에는 그런 반응을 좀 살짝 보이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해가지고 신경 안 쓰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쓸데없이 큰 카톡방 이런 데서 나 600점 만점이라는 소문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시험을 딱 보고 딱 봐도 문제가 이제 너무 쉽게 굳이 응용이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 생각해서 그거는 무조건 9개 익서 엎어야겠다. 9개 익서가 한 2문제 잘하면 한두 문제 정도 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9개 익서에 모든 걸 걸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갔다 왔습니다. 저는 시험 치고 바로 직감을 했습니다. 그때 합격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커트라인을 보니까 저는 불합격인 상태더라고요. 제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맹신하지 말고 절대 믿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학업계획서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떠돌아다니는 커뮤니티의 말들은 휩쓸리지 마시고 조금 더 찢으셨군요. 그럼 이제 약간 과목별 디테일이 조금 궁금한데 통계학이라는 경제에서 나눠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라는 게 혹시 있으셨는지 그리고 조금 더 부탁드리자면 만약에 그리스 수업이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 수업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까지. 저는 글리스 수업에서 경제 수학 강의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필건 경제 수학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모든 증명 과정들이 굉장히 깔끔하지 못하고 그리고 해설지도 보면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필건 경제 수학 책을 통해서 정확한 개념을 배우기 굉장히 힘든데 원쌤께서 최적화 문제 그리고 경제학 응용 부분 문제를 저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연습 문제들도 정확한 개념에 근거해서 풀이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경제 수학 강의는 최적화 문제 그리고 경제학 응용 부분을 꼭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선생님 얼굴에 한바구 웃음 가능하겠는데 통계학은 혼자 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사고를 하는 방법도 좀 되고 그런 시간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게 또 통계적인 개념이 잘 잡혀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지 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 다 맞춰서 해주셨어가지고 저는 그냥 수업만 듣고 이제 혼자 똑같은 시간을 많이 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통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체화하는 고민해보고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개념을 확실히 끝내고 문제풀이가 넘어가겠다라는 약간의 집착이 있었다. 근데 이거를 오히려 살짝은 돌리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개념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열심히 하시고 만족이 안 된다 싶어도 문제를 풀시면서 개념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그런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 공부한 목적 같은 시험 합격이니까 목적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업계획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학업계획서를 다들 처음 써보셨을 텐데
학교에서 처음 쓸 때 어떻게 쓰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블리스에서 학업 계획서 강의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그 강의가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쓰던 것처럼 자기들도 쓰고 막 그랬겠지만 수업 제공해 주신 그 내용들과 그 사례들 보다 보면은 아 진짜 잘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보다 보면은 좀 그런 글에 가까운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저도 똑같이 거의 3주 동안 뭘 쓸지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재료들을 모아서 이제 그 1차 합격 발표가 나서부터 이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제 나름대로 문항별로 논리를 맞춰서 작성을 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는 게 첨삭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네, 첨삭을 제가 한 5건 정도 받았는데 네. 그 5건 동안 계속 받으면서 제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채워나갔고 네, 결국 괜찮은 학업 계획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5번이나 첨삭을 신청하셨다는 점에서 정우 씨의 열정이 보이는 대목인 것 같은데 도움이 됐네요. 다행이네요. 블레스에서는 학업계획서 첨삭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수강생들에 한해서는 이제 무료로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집계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학업계획서 첨삭을 한 학생당 3.8회 정도 요청해요. 제일 많이 첨삭 요청한 학생이 9번이에요. 네, 9번 첨삭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이제 편입 준비를 하시는 학생분들께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께 합격자로서 혹은 미래의 선배로서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으신지. 나름 장기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하루 공부 못해서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에서 오히려 슬럼프가 오면 막 일주일 동안 공부 못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루 이틀 정도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중간에 아예 확 넘어져 버리는 것보다는 한주쯤 쉬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역설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너무 간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벼랑끝 공부 방법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최대한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너무 간절해지면 불안함이 계속 커지고 그걸 잠식돼서 공부를 하기 힘들고 방금 옆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공부 하루 이틀 못한다고 되게 불안해지고 이래서 나머지 공부를 망치는 경우가 되게 심해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꾸준히 조금씩 계속 하는 게 합격에 봤을 때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아닐까 생각해서 너무 간절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수험생분들이 자극이 될 수 있게 연세대학교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교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서울에서 본 학교 중에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정문을 따라 들어오면 저희가 강의를 보면 대호관이 딱 보이는데 막상 오를 때는 대호관에 갈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 끝에 있는 대호관을 보면 우리가 연세대학교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에게 편입은 땡땡이다. 기회다. 편입은 장단점이다. 상위. 네, 오늘 이렇게 2023년도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편입 합격생분들을 모셔서 정말 좋은 이야기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혹시라도 이 합격생분들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께 물어보고 저희 블리스 편입 같은 경우에는 연구대 편입 관련하여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무료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밑에 블리스 카카오톡 채널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낮이든 밤이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격자 인터뷰를 하신 세 분의 합격 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밑에 영상 소개란에 합격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2024년 블리스 연고대 합격자 파티에서 뵐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